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중학 국어 1학년 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중학 국어 1학년 책을 펴시고 이 동영상을 봐주세요. 오늘은 3단원 살며 생각하며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9강에서 배운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연, 피천등님의 인연에 대해 글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필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연을 쓴 작가님은 피천등님이십니다. 피천등님, 피씨성을 가진 분은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신데요. 피가 성이시고 성함이 천득이십니다. 피천득님의 개성을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였고요. 그리고 수필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을 감성적,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경수필과 무거운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경수필인 피천등님의 인연을 감상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중수필도 있고 경수필도 있구나. 중수필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글이 중수필이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이 피천등님의 인연처럼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수필은 경수필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피천등님의 인연에서는 일생 동안 3번 만난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 만난 아사코는 어리고 귀여운 스위트피 같은 아사코라고 얘기했고요. 또 청년이 되어서 만난 아사코는 청순하고 세련된 목련꽃 같은 아사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 들어서 마지막 만난 아사코는 시들어가는 백합꽃 같은 아사코라고 했습니다. 이 피천드님의 글은 간결하고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조차도 그렇게 소박하고 간결하고 소극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남의 마지막 단원 피천드님의 인연까지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살며 생각하며 내가 살아보니까 이 단원을 읽는 것까지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글도 수필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학습 활동을 할 건데요. 먼저 46쪽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며 생각하며 3단원이네요. 일단 첫 번째 글은 내가 살아보니까 수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마음속에 떠오른대요. 그림이. 뭐가? 시가. 시 3편이 내 마음속에 시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 일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단에서 선생님이 쓰신 교단 일기를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편지, 아내가 쓴 편지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4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녹아 있습니다. 그쵸? 희로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일들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얽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은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나의 사랑과 증오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한대요. 이렇게 글로 다른 사람과 공유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시원하겠죠. 우리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일상적인 글에는 대표적으로 일기와 편지가 있습니다. 일기와 편지가 있습니다. 일기는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말을 전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담은 수필과 풍부한 감성을 실은 시도 좋은 생활의 글입니다. 수필과 시도 우리 생활에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 수필, 일기, 편지, 시, 수필, 일기,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여 보도록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 지난 시간에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은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성찰? 성찰이 뭘까요? 좀 전에 단원 요약된 글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학습 목표에서도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반성하며 깊이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는 굉장히 슬펐어요. 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때를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그래, 그런 기회를 통해 성찰의 기회로 생각을 한번 해봐. 성찰의 기회였네. 성찰하는 경험을 했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활동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봅시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학생님들은 건강!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사랑, 꿈, 희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살아보니까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내용이 기억나시는 경우에 학습 활동을 할 건데요. 생각이 잘 안 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학습 활동 들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으로 넘겨주시고요.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1. 내가 살아보니까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가로 1. 지은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글에 대한 것은 53쪽 12번째 줄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더 내려가서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은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겉모습보다는 마음, 그리고 재미있게 실력을 쌓는 경험, 그리고 남을 위해 덕을 베푸는 것, 친절함, 사랑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 2. 지은이가 어렸을 적 비 오는 날 썼던 우산과 관련한 일화를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말하여 봅시다. 네, 그 53쪽 세 번째 줄부터 있는데요. 지은이가 찢어진 우산, 비닐 우산을 쓰면서 남의 시선을 생각했던 그런 경험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변했냐면 53쪽 세 번째 줄,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지은이는 남의 가치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주제로 수필을 쓰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써봅시다. 아이고야, 드디어 글을 쓰는 게 나오네요. 머리 아프다 하시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학생님들. 자식과 친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어릴 적, 내가 젊었을 적 건강을 지키지 못했던, 몸을 무리하게 썼던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많지요. 그리고 소중했던 친구들과 또 나의 자식들,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겪었던 일을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그 사연에 대해서는 각자 써보시고요. 자식과 친구가 또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프거나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기쁘거나 달려오는 사람은 자식과 친구다.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가졌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어가기 나의 인생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의 국어는 몇 점, 수, 우, 미, 양, 가로 한번 매겨보시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 다음 58쪽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쪽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마음속에 막 그림이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학습 목표는요. 마음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전 활동.
다음에 시를 읽고 떠오르는 제목을 적어 봅시다. 시를 읽고 떠오르는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시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의 제목 무엇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시는 김강섭님의 시고요. 이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난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 아래쪽 58쪽 아래쪽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 심상이라고 낯설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심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뜻이 나와 있어요.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이래요.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 이거를 두 낱말로 써보세요 하면 심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심상이란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나의 느낌이에요. 심상. 그래서 마음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면서 심상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 심상. 이게 심상인데 이 심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배우는 단원이고요. 먼저 심상의 종류가 있다는데요. 6개의 종류를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촉각적, 미각적, 공감각적 이렇게 6가지의 심상입니다. 낱말을 읽어보니까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 이해가 될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좀 낯설은 그렇지 못한 심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두 편의 시를 낭송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